지금 제가 폭로할 진실은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지난 50년간 경제 주기를 파헤치고 세계 최상위 헤지펀드를 구축하며 수십억 달러의 흥망성쇠를 겪은 끝에 저는 부가 세대를 거쳐 살아남는 잔혹한 생존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이나 재무설계사 그 어떤 주류 금융권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현금을 은행 계좌에 방치한 채 그것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맹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 최악의 재앙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찢어발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맹수가 매일 당신의 구매력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 끔찍한 사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뱅킹 앱을 열고 찍혀있는 숫자에 안도할 뿐이죠. 피땀 흘려 모은 $10,000, $50,000 혹은 $100,000라는 숫자 말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경제는 당신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의 유일한 지표는 구매력이며 그 구매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은행이 쥐어주는 푼돈 이자보다 아득히 높습니다. 운이 좋아야 은행에서 1%나 2%의 이자를 받겠지만 실제 주거, 의료, 식량, 에너지를 포함한 생존 비용은 매년 5%, 6%, 심지어 7%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간극이 바로 당신의 부를 박살내는 주범입니다. 돈이 잠들어 있는 매년, 당신은 스스로 안전해진다고 착각하며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섬뜩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거대 은행들은 이 기만적인 구조를 완벽히 통달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돈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 끝없이 예금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 같은 예금을 헐값에 가로채고 그 돈을 다시 시장에 뿌려 무자비할 정도로 폭리에 가까운 이자를 뜯어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업배출, 신흥배출, 정부 자금 조달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방치된 저축으로 굴러갑니다. 즉, 당신의 돈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지만 그 주인이 당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잔혹한 착취 패턴은 부채 주기의 막바지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그 파국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총부채는 경제 규모 대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수치에 도달했으며 각국 정부는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이 경제 성장 속도를 압도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정책 이반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집니다. 부가 부도를 방치하거나 채무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여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그들은 늘 정치적으로 만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약을 선택합니다. 뼈를 깎는 긴축에 표를 던질 바보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쥔 자들의 목을 조용히 비트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현금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현금이란 찰나의 유동성에 불과합니다. 거래나 긴급 상황에나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남아도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얼음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녹아내리다 결국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경제의 피바람을 읽어내는 자들은 자본이 파괴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는 자산으로 재빨리 대피시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당장 전부 불태워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동성이라는 방어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발적인 위기에 대비해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존 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게 둬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의 공포 속에서 유동성의 가치는 오히려 치솟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어리석은 대중은 이 짧은 유동성을 장기적인 생명줄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단순한 공포에 짓눌려 필요 이상의 현금을 껴안고 있는 것인, 특히 우리가 지금 직면한 통화 팽창기에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네덜란드 제국부터 영국의 기축통화 시대, 그리고 지금의 미국까지 수십 년간 파헤친 경제사에서 도출된 소름 끼치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생산적인 실물 자산을 움켜쥔 자들만이 부를 독식했고, 종이 쪼가리 지폐만 믿었던 자들은 예외 없이 구매력을 박탈당하며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주요 통화는 결국 실물 자산 앞에서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국민을 짓밟으려 해서가 아닙니다. 부채의 늪이 통화 팽창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부유층은 돈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절대 지금 당장 내 돈이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따위의 멍청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주기 속에서도 어떤 자산이 끝까지 내 구매력을 방어해낼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모든 운명을 가릅니다. 부는 계좌에 찍힌 허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철저한 지배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폭주와 함께 증식하는 희소자산, 생산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뿜어내는 구조를 틀어지는 것만이 진짜 부입니다. 저는 연기금 관리자, 국부펀드, 전 세계에서 가장 냉혹하고 정교한 포식자 투자자들과 전략을 논의합니다. 수천억 달러를 주무르는 거대 자본가들 중 그 누구도 막대한 자금을 은행 예금 따위에 썩혀두는 미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철저하게 화폐 가치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실물 자산, 생산적 기업,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방어막으로 자본을 기계처럼 분산시킵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핵심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현금이 소리 없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 지능적인 거대 자본은 도대체 어디로 피난하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고 부채 주기가 골마 터질 때 역사적으로 부를 완벽하게 사주해낸 궁극의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숨겨진 대피처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박이나 얄팍한 유행을 쫓는 짓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잔혹한 시장에서의 생존과 필사적인 위치 선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때 당신의 피 같은 저축이 진짜 구매력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제가 밝힐 이 첫 번째 자산은 역사상 모든 화폐의 멸망과 통화 시스템의 리셋, 그리고 수천 년간의 잔혹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은행 시스템이라는 얄팍한 개념이 탄생하기 까마득한 옛날부터, 중앙은행과 디지털 금융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거대한 부를 일군 문명들은 세대를 넘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오직 이 단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만 매달렸습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이 자산의 제왕적 지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화폐 몰락의 시한폭탄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매년, 당신의 손실은 복미로 부풀어 오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생존 게임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판을 읽어내고 즉각적으로 몸을 피할 결단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돈의 가치가 박살날 때마다 지배계층이 은밀하게 쓸어담는 이 첫 번째 자산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영원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방패는 바로 금입니다. 대중은 금을 멍청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완전히 오해합니다. 내년에 주식 수익률을 이길지, 가격이 단번에 2배로 폭등할지 따위의 허접한 질문만 던집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질문은 집어치우십시오. 금은 애초에 당신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투기판이 아닙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화폐가 무너지고 부채가 터질 때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최후의 방패죠. 5,000년이라는 긴 정제자 동안
모든 종이돈은 예외 없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정부가 파산하며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와중에도 금은 단 한 번도 구매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돈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거대 자본은 결코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정부는 키보드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무한정 복사하지만 금은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급이 철저하고 예측 가능하게 통제되기 때문이죠. 이 압도적인 희소성이 경제의 사계절 내내 가치를 방어합니다. 1970년대 최악의 인플레이션 당시 주식과 채권이 박살날 때 금값은 무려 20배나 폭등했습니다. 극심한 금융위기 직후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던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현금을 쥐고 있던 자들은 바보가 된 반면 금은 또다시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돈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이 패턴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진짜 최상위 투자자들은 절대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집중 투자는 곧 파멸을 부릅니다. 대신 그들은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만을 금으로 채웁니다. 이는 건물의 철골 구조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지루하고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화폐가 쓰레기가 될 때 이 작은 비율이 당신의 전체 부를 살려냅니다. 치명적인 변동성을 죽이고 당신에게 최후의 선택권을 보장해 줍니다. 보험이란 원래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하기 전까지는 돈 낭비처럼 보이는 법이죠. 당장 금을 소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물 금화나 골드바를 직접 금고에 박아둡니다. 중간에 남이 떼먹을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잔인하리 많지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혹은 편의성을 위해 금 기반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중요치 않습니다. 썩어가는 종이돈 시스템 밖의 희소 자산을 내 손에 쥐어야 한다는 본질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방어만으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동시에 미친 듯이 증식시킬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손실 방어를 넘어 당신을 완벽한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자산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묵직한 배당금을 토해내는 우량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가짜 돈인 화폐를 버린 겁니다. 당신은 진짜 경제가 돌아가는 심장구를 쥔 겁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부리고 혁신하며 당신의 통장에 현금을 꽂아 넣습니다. 시장이 박살나든 말든 최상위 포식자 기업들은 물가가 오를 때 당당하게 가격표를 올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특성이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절대 권력자로 만듭니다.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세상 모든 원가가 폭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허접한 기업들은 마진이 깎여나가며 피 흘리다 죽어가지만 지배적인 기업들은 수요를 잃지 않고 뻔뻔하게 가격만 올려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을 등에 업고 그들의 매출은 폭주하며 주주들의 가치를 철통같이 지켜냅니다. 그와 동시에 배당금이라는 진짜 현금이 당신 주머니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은행 예금 통장에서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멍청하게 지켜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본은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괴물 같은 현금 창출 기계로 변신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쓰레기 같은 1% 은행이자 대신 매년 4%의 배당 수익을 챙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현금을 새끼치는 새로운 지분을 사들입니다. 이 소름 돋는 무한 루프가 당신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킬 것입니다. 진짜 부는 로또 같은 한 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익을 악착같이 재투자하는 살아 숨쉬는 자산을 끝까지 거머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과거의 거대한 경제 주기에서 살아남은 자산들에는 섬뜩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의료,
공공 인프라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씁니다. 유행하는 기술주보다 지루해 보이지만 진짜 부자들은 바로 이런 필수 기반 시설에 거대한 자본을 숨겨둡니다. 하지만 이들은 끔찍한 공황, 인플레이션의 발작, 화폐 시스템의 붕괴수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루함이 곧 당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분산 투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진짜 내부자들은 하나의 환상에 전 재산을 베팅하는 멍청한 짓을 피하고 철저하게 여러 산업에 거미줄을 칩니다. 다양한 섹터에 걸쳐 10에서 20개의 압도적인 배당주를 깔아두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철옹성이 됩니다. 어느 한 놈이 무너져도 다른 녀석들이 끊임없이 현금을 뿜어내며 그 구멍을 메워주니까요. 목적은 도박의 쾌락이 아니라 숨막히는 안정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을 폭로하겠습니다. 최상의 부자들은 부동산과 현금을 토해내는 실물 자산을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부동산은 종이동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손에 잡히는 진짜 자산이며 땅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죠. 중앙은행이 무슨 헛짓거리를 하든 사람들은 살 집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부동산과 물류창고는 피가 도는 혈관처럼 경제망을 지탱합니다. 농경지는 식량을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 이 잔인할 만큼 절대적인 특성이야말로 금융 거품을 초월하는 진짜 내재 가치입니다. 이 실물 자산은 세 가지 폭발적인 혜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첫째, 숨만 쉬어도 통장에 꽂히는 막대한 임대 수익입니다. 둘째,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수직으로 끌어올려주는 자산 가치의 폭등이죠. 셋째, 물가가 미쳐 날뛸 때 임대료를 똑같이 올려버릴 수 있는 완벽한 방어막입니다. 도매 가치가 박살날 때 실물 자산의 가격표는 치솟으며 주인의 부를 완벽히 구원해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수십억의 현금이나 건물주 타이틀이 있어야만 부동산에 손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이용하면 진상 세입자와 싸우거나 건물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거대한 빌딩 숲의 지분을 단숨에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당주처럼 현금을 꼬박꼬박 꽂아주면서도 거대 실물 경제의 뼈대를 소유하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거대 기관 투자자, 연기금,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국부 펀드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실물 자산에 때려박는 이유가 바로 이 숨겨진 진실 때문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요동치는 공포의 시대에 현금을 뿜어내는 실물 자산만이 당신의 자본이 쓸려가지 않도록 강력한 닻을 내려줍니다. 자, 이제 거대한 부의 설계도가 보이십니까? 금은 당신 돈의 구매력이 증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배당주는 현금을 미친 듯이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은 거대 경제 흐름 속에 당신의 불을 단단히 박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끔찍한 유리 속에서도 당신을 살아남게 할 완벽한 생존 기계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아직 최후의 네 번째 자산이 남았습니다. 하수들이 철저하게 무시하지만 시장이 반토막 나든 세상이 뒤집히든 당신이 구렁텅이에서 기어나와 기회를 쥐어짜내게 만드는 진짜 결정적인 자산 말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포트폴리오도 결국 썩은 물처럼 고이고 맙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금, 주식, 부동산과는 다르게 이 자산은 탐욕스러운 시장, 부패한 정부, 잔인한 인플레이션,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증권사 계좌 화면에는 절대 찍히지 않는 이 네 번째 자산의 정체는 바로 자산 배분표에는 절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제가 분석한 모든 경제 사이클을 통틀어 장기적 생존을 판가름한 가장 압도적인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자산은 바로 가치 창출 능력, 즉 여러분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요동치는 경제 환경에 맞서는 적응력입니다. 시장의 판도는 뒤집히고 기술은 진화하며
거대한 산업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탄생합니다. 하지만 쓸모있는 무기를 끊임없이 베려낸 자들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막강한 수익 창출력을 잃지 않습니다. 대공황부터 인플레이션이 덮친 1970년대, 그리고 2008년의 끔찍했던 금융위기까지 역사적인 부채 구조 조정의 시기마다 가장 먼저 잿더미에서 일어선 자들은 통장 잔고가 두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돈을 벌어들이고 문제를 박살내며 새로운 현실에 기민하게 적응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수익 창출력 자체가 거대한 인적 자본입니다. 이는 금융자본과 똑같이 무서운 복리로 불어납니다. 전문성을 갈고 닦아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독보적인 능력을 장착하는 순간 미래에 쏟아질 현금 파이프라인은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잉여 자금은 다시 투자금으로 변신해 생산적 자산을 집어삼키며 복리의 마법을 부립니다. 수십 년간 진짜 부자들이 부를 축적해온 소름 돋는 선순환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멍청한 대중은 돈을 어디에 박아둘지만 고민할 뿐 정작 돈을 찍어내는 기계 자체는 방치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압도적인 기술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연간 5만에서 10만으로 껑충 뛴다면 그로 인해 폭발하는 저축액은 그 어떤 단발성 투자 수익률도 가볍게 짓밟아버립니다. 최상위 부자들은 자신의 두뇌, 교육, 그리고 실전 경험에 미친 듯이 자본을 쏟아붓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곧 생존의 선택권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에 이 선택권은 절대적입니다. 경제의 판이 뒤집힐 때는 유연한 자만이 불을 독식합니다. 낡은 시스템에 묶인 산업은 피를 흘리며 무너지지만 눈을 뜬 자들에게는 새로운 노다지가 열립니다. 강력한 기술이 있다면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에서도 기어코 부활하게 만듭니다. 썩어가는 과거의 잔해에 매달리는 대신 다가올 거대한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게 해줍니다. 자, 이제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지만 제대로 지면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무기. 5번째이자 마지막 자산군인 대체 투자로 넘어갑니다. 원자재, 비상장 기업, 혁신 기술, 그리고 신흥 자산들이 여기 속합니다. 절대로 포트폴리오를 장악하게 둬서는 안 되지만 전통적인 금융의 족쇄를 끊어버릴 강력한 분산 효과를 줍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고 재편되는 시기마다 이들은 늘 비대칭적인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나 헐값에 던져진 자원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은 자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시스템을 갈아타는 그 혼돈의 틈새를 정확히 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대체 투자의 변동성은 당신의 멘탈을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 비중을 철저히 통제하여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수준으로만 묶어두어 파산을 피하면서도 성장의 과실만 영악하게 빼먹어야 합니다. 원칙은 너무나도 잔혹할 만큼 단순합니다. 핵심 자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새 안에 지켜두십시오. 그리고 버려도 되는 소규모 자금으로 혁신과 폭발적인 비대칭 수익을 사냥하는 겁니다. 투기가 박살나도 목숨은 부지하면서 팽창하는 시장에는 발을 걸쳐드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전투 요새로 조립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엄청난 현금 다발을 쥐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돈을 집어삼키면 이 시국에 푼돈 수준의 이자 계좌에 자금을 방치하는 건 서서히 말라 죽는 자살행위입니다. 당장 자본을 상호 보완적인 5개의 강력한 기둥으로 재배치하십시오. 적절한 금 보유는 종이화폐의 붕괴를 막아줄 방탄조끼입니다. 배당을 토해내는 우량 기업들은 마르지 않는 현금 폭포수를 만들어냅니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폭풍 속에서도 가치의 닻을 내리며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압도적인 기술은 폭발적인 수익 창출력과 생존력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대체 투자가 미래의 폭발적 성장에 파이프라인을 꽂습니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
침대 밑에 죽은 돈은 어떤 경제 대격변도 뚫고 살아남는 무적의 생존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쓰레기통에나 버리십시오. 오직 피 튀기는 실행만이 현실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성을 냉혹하게 평가하십시오. 돌발 위기에서 숨통을 끊어지지 않게 할 수개월치의 생존 자금부터 꽉 쥐어야 합니다. 그 방어선을 넘어서는 잉여 자금은 오만하게 완벽한 타이밍을 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생산적 자산으로 옮겨 심으십시오. 기계적인 분할 투자는 투자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을 차단하고 진입 단가를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적인 생존 분산입니다. 단 하나의 그럴싸한 소설, 특정 자산, 혹은 오만한 예측에 전 재산을 거는 미친 짓은 당장 멈추십시오. 시장의 발작보다 당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계좌를 1000배는 더 빨리 박살낸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다양한 자산군의 그물을 쳐두어야만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덮쳐도 끄떡없이 버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위기가 터지면 인간의 뇌는 공포와 탐욕에 절어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투자는 백전백패입니다. 철저하게 사전 설계된 배분 전략만이 자극적인 뉴스 기사나 하루살이 같은 시장의 요동에 휘둘리는 짓을 막아줍니다. 시스템은 항상 인간의 본성을 짓밟고 승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를 극한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부채 사이클은 고작 몇 주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뼈대를 드러냅니다. 얄팍한 단기 변동성은 진짜 경제의 민낯을 빚어내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로부터 당신의 눈을 멀게 할 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차트 쪼가리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수면 아래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자, 이제 곧 벌어질 소름 돋는 현실을 예언해드리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또다시 행동을 미룰 겁니다. 대중매체나 자칭 전문가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허락해줄 때까지 벌벌 떨며 확인을 기다리겠죠. 하지만 모두가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이미 자산 가격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린 후입니다. 진짜 폭발적인 기회는 대중이 위험을 눈치채기 직전에 그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역사사적인 부의 대이동은 언제나 발소리조차 없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쓰레기가 되어가는 자산을 멍청하게 끌어안은 자들의 주머니에서 희소하고 생산적인 진짜 자산을 쥔 자들의 금고로 자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멍청이들이 그 변화를 알아채는 건 모든 게임이 끝난 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잔혹한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무장시키려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은 생산성, 부채,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생산성이라는 한계를 뚫고 부채의 거품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면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적인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바람 부는 심판의 날은 투기꾼이나 패닉에 빠진 자들의 목을 치고 얼음처럼 차가운 규율로 무장한 자들에게만 불을 하사합니다. 그러니 당장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치워야 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무 상태를 해부하듯 객관적으로 뜯어보십시오. 가치가 녹아내리는 종이 쪼가리 화폐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본이 정확히 얼마인지 당장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스스로 돈을 물어오는지, 물가 상승의 폭격을 견뎌내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놈인지 냉독하게 판별하십시오. 그 후 절대 부서지지 않을 강인한 포트폴리오로 서서히 옮겨가는 작전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뒤에 발악하며 쏟아내는 극단적인 도박보다 피가 식을 정도로 냉철하고 꾸준하게 밟아가는 작은 전진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혹한 게임의 끝에서는 부의 완성은 완벽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어떤 재앙적 시나리오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극소수만이 경제 패러다임이 뒤집힐 때 미소 짓습니다. 대중은 이를 끔찍한 재앙으로 겪습니다.
거대한 경제 주기가 완전히 뒤집히기 전 당신에게는 아직 생존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제 최상위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엿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돈이란 은행에 썩혀두는 종이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진화하고 증식하는 살아있는 생존 기계입니다. 물가가 오를지 시장이 폭락할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은 곧 닥칠 거대한 충격 속에서 당신의 전 재산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립하십시오. 단언컨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미리 읽고 무지한 대중보다 한 발 앞서 덫을 놓는 자들의 전유물입니다.